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체 강좌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적응 전략의 핵심이 공유지 비극의 극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두가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논리를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지 비극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 문제에도 적용함으로써 한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소원의 원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소원의 이론이 거의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의 논리는 바로 시장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논리, 즉 보이지 않는 소원의 논리가 기후변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강조가 많았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님, 공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착하게 살고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공익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50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애덤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아주 특이한 논리를 발표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약 2000년 동안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상반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논리는 개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조율해 주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입니다. 그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전기 면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에 면도기를 샀는데 그때 면도기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물가는 최소 3배 정도는 올랐을 것입니다. 물가가 3배 올랐으면 같은 상품은 9만 원 정도 할 텐데 최근에 똑같은 상품을 샀는데 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난 30년 사이에 면도기 회사들이 경쟁하며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즉, 공급자들이 경쟁한 덕분에 가격이 낮아진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 소비자들은 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자들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더 팔아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이 된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현상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소원의 원리라고 한 것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설명한 국부론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특히 상인 계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상행위를 규제하기도 하고 상인들이 돈을 벌면 바로 세금을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규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오히려 상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가 한 것입니다. 이후 이 논리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큰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약 1750년부터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상품이 안 팔리고 공장이 멈춰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 대공황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정말 잘 작동하는 건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1950년대쯤 환경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크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심지어 1800년대부터 석탄을 너무 많이 사용해 먼지와 안개가 합쳐진 스모그 현상 때문에 몇백 명씩 사망했습니다. 1952년에는 런던에서 단 5일 만에 스모그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잘 하지는 않는다는 반성들이 일어나게 됐고 1960년대에 드디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원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기심을 발휘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원리를 밝혀낸 것입니다. 공유주의의 비극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목장을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장이 있고 여기에 풀들이 자라나고 이것을 소나 말에게 먹이면 사료가 됩니다. 이 풀들을 베어가는 것이 공짜라서 누구나 베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빨리 풀을 베고 싶어 합니다. 풀을 더 빨리 베어가려는 경쟁이 커지면 나중에는 풀이 1cm도 자라나기 전에 베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들이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황폐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68년에 가렛 하딘이 발표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발표된 이후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인간 문명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탐구하던 사람들 중에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탐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 자원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에 있는 두 도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의 같은 기후 조건에 있는 두 도시였는데 한 도시에서는 지하수를 빨리 쓰려는 경쟁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린 반면 또 다른 도시에서는 지하수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오랫동안 쓰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탐구해 봤더니 지하수 관리에 성공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공유주의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화, 신뢰, 규칙입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의 교수가 된 다음에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공개 워크숍에서 자신의 논문을 소개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였고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그 워크숍에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은 학생들이 발표해준 전 세계의 사례를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 자원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점들을 찾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 책을 1990년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유의 비극을 넘어입니다. 이 책 덕분에 그녀는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인류 사회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녀가 찾아낸 방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 신뢰,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유지 비극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바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적응 전략의 핵심은 공유지 비극의 극복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 촉진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